자, 계속해서 Part 2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의 구성은 사인업 PHP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가져온 후에 코드를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메일만 살펴볼 것이므로 유저네임과 유저 패스워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쿼리문을 좀 선보겠습니다. 우선 이메일 정보만을 가져와야 할 것이므로 select란 키워드를 사용하고 뒤에 별표를 넣어주고 다시 from이란 키워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뒤에 into는 필요 없으므로 지워주겠습니다. 참고로 이 별표의 의미는 모든 정보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한 쿼리문의 내용을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우리가 만든 이 유저 테이블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우선은 모든 정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이메일에 관련된 정보만이 필요하므로 조건을 주기 위해서 where 키워드를 사용하고 유저 이메일의 필드의 값이 특정 이메일인 경우에 이 레코드의 값만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쿼리문에서 더블 쿼트, 싱글 쿼트 그리고 스펠링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쿼리문을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result 쿼리 변수에 담아 주었습니다.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의 유저 테이블에는 이처럼 각 유저별로 아이디가 있고 그 옆으로 유저네임, 유저 이메일, 유저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서 유저 이메일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각 로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if문을 사용해서 쿼리의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if문의 조건에서 result 쿼리를 불러오고 화살표를 사용해서 numRows라는 객체에 접근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쿼리문에 의해서 특정 이메일이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모두 가져오게 했고 이 numRows에는 이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이 numRows가 0보다 클 때라고 주겠습니다. 이 의미는 numRows의 길이가 1이면 이미 같은 이메일 주소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사용자는 이 이메일로 사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echo를 불러오고 이 echo는 print 메서드와 같은 것입니다. 뒤에서 JSON encode 메서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어차피 각 개개인의 데이터는 항목별로 나열된 array 방식일 것이기에 array 메서드를 불러오고 이 안에서 exist email이라는 키네임을 사용해서 true 값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 키네임은 각자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줄짜리 화살표가 사용되었는데 fat arrow라고 하고요. 값을 할당할 때 사용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numRows가 0보다 크다는 것은 1이라는 의미이고 이때는 이미 다른 이가 같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기에 사인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외의 경우에는 numRows가 0이라는 의미이므로 exist 이메일 값을 false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즉 중복된 이메일 주소가 없으니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사인업 PHP 파일로 와서 중복된 이메일이 있나 확인되었고 최종적으로 쿼리문이 실행되어서 새로운 사용자가 잘 등록이 되었나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if문의 구조는 똑같으니 우선 복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f문에서는 result 쿼리의 결과만을 확인할 것이기에 다른 조건은 필요가 없고요. 이번에는 success란 키네임을 사용하겠습니다. 즉 별 문제 없이 사용자 등록이 이루어지면 success에 true 값을 전달하고 무언가 문제가 발생해서 사용자 등록이 실패하면 false 값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백엔드 부분은 끝났고요. 다시 우리의 플러터 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만든 API에 접속하기 위해서 host connect user라는 변수를 하나 더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host connect를 이용해서 user 폴더까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사인업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signup.php 파일에도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signup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 signup.php 파일의 경로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validate_email.php 파일에도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수를 만들고 경로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사인업을 위해서 사인업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백엔드에 관련된 이 모든 기능들이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사인업 페이지로 왔고요.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폼 위젯과 텍스트 폼 필드 위젯을 사용했고 상단에는 글로벌 키와 텍스트 컨트롤러를 정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텍스트 폼 필드 위젯 내에서 컨트롤러와 밸리데이터 아규먼트를 사용했고요. 밸리데이터에는 상황 조건 연산자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텍스트 필드에 필요한 값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밸리데이터 기능은 이미 채팅 앱 등에서 구현해 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관련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등록을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중복 이메일 주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므로 관련 기능부터 구현해 보겠습니다. 다시 상단으로 이동해서 체크 유저 이메일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PHP가 서버와 통신 후에 결과를 받게 될 것이므로 당연히 이 메서드는 async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서버와 통신을 위해서 HTTP 패키지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각자 잘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상단에 이처럼 HTTP 패키지도 임포트 해두었습니다. 다시 check user 이메일 메서드로 와서 try catch 구문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사인업을 위해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서 저장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므로 http.post 메서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uri.parse를 사용해서 여기 API 클래스에 있는 validate 이메일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앞에 await 키워드를 붙여주고 이 결과를 var 타입의 response라는 변수에 담아 주겠습니다. 이제 validate email.php를 통해서 서버에 중복되는 이메일이 없나 체크를 하고 사용자가 이메일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기 위해서 body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전달할 데이터를 지정해 줍니다. 먼저 코드 정리를 한번 하고 body 아규먼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전달할 데이터는 맵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우리의 데이터 테이블의 컬럼명을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필드에 입력되는 이메일 주소를 전달해 주어야 하므로 이메일 컨트롤러 .text .stream을 전달해 줍니다. 데이터를 보냈으니 서버로부터 응답, 즉 response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response. status 코드가 200일 때 이때는 성공적으로 서버와 통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JSON 디코드를 불러와서 response.body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혹시라도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는 단순히 플러터 앱을 통해서 서버와의 통신이 성공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메일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JSON 디코드의 결과를 response body라는 변수에 담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response body가 exist 이메일 값이 true이면, 즉 여기 numLows의 길이가 1,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용자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토스트 메시지로 등록 불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각자 이처럼 플러터 토스트 패키지를 설치해 주시고요. 상단에도 이처럼 패키지를 임포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플러터 토스트 뒤에서 show 토스트를 불러오고 메시지에는 이처럼 에러 메시지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복되는 이메일이 없으면 사용자 등록이 가능할 것이므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하나의 메서드를 생성하겠습니다. 메서드명은 saveinfo라고 해주겠습니다. 역시나 당연히 async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사용자가 플러터 앱에서 입력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어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JSON 포맷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JSON 포맷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모델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모델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user.dart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user 클래스를 만들고 사용자 정보를 담을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처럼 생성자도 만들어 주시고요. JSON 타입으로 컨버팅 될 때는 맵 데이터 형식을 취하므로 맵을 불러와서 스트링과 다이내믹을 전달해주고, 잘 아시겠지만 스트링은 우리가 생성한 키네임을 의미하고 다이내믹은 밸류 값을 의미합니다. 이제 toJSON 메소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했던 키네임, 즉 컬럼명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낼 것이기에 반드시 같은 키네임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변수에 밸류 값을 저장할 것이므로 첫 번째 키네임은 user id로 해주고, 밸류 값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user id는 int형이므로 뒤에 toString을 붙여 주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항목들도 이처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로써 데이터를 JSON 포맷으로 바꾸어 주었고요. 유저 클래스에 데이터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saveinfo 메서드 내에서 먼저 유저 객체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유저 id에는 1을 주고, 유저 name은 유저 네임 컨트롤러를 불러오고 뒤에 텍스트를 불러와서 마지막으로 trim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이메일, 유저 패스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생성자를 통해서 여기 유저 클래스로 데이터가 전달되면 이 데이터들을 JSON 포맷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서버로부터 레스폰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try catch 구문을 사용하고 http 포스트 메서드를 불러와서 URI.parse에는 API에 사인업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코드 정리를 한번 하고 이번에는 body 아규먼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유저 클래스에 전달해 주어야 하고 그 다음 과정이 JSON 포맷으로 바꿔주는 것이므로 유저 모델 뒤에서 toJSON 메소드를 불러오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http.post 메소드 앞에 await 키워드를 붙여주고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res라는 변수에 담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대로 서버에 잘 접속이 되었나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signup.php 파일을 통해서 잘 접속이 되었나 확인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res.status 코드가 200일 때 JSON 디코드에 res.body를 전달해주고 이 결과를 resSignup이라는 변수에 담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resSignup에 success의 값이 true일 때 success는 우리가 signup.php 파일에서 지정해준 키네임이고요. 토스트 메시지를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사인업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겠습니다. 만약 예외 처리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콘솔 창에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토스트 메시지로도 보여주겠습니다. 이로써 save info 메소드가 완성이 되었으니 다시 check user email 메소드로 가서 동일한 이메일이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사인업이 진행될 것이므로 이때에는 save info 메소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역시나 콘솔 창과 토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사인업 버튼에 제스처 디텍터 위젯으로 가서 onTap 메소드 내에서 만약 기본 밸리데이션에 문제가 없다면 널 체크를 위해서 여기에는 느낌표를 붙여주시고요. 이때에는 check user email 메소드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계속 IP 주소가 바뀔 수 있으므로 cmd 창을 띄워서 IP4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pconfig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시고요. 예, 저는 IPv4 주소가 동일하므로 이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켰고요. 사인업 페이지로 이동해서 사인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인업을 하기 전에 XM 서버가 잘 켜져 있나 꼭 확인도 하시고요. 그럼 사인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사인업 successfully라는 토스트 메시지가 떴고요. 이제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을 해보면 조금 전에 사인업을 시도한 회원의 정보가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설명드린 대로 패스워드를 암호화시켜주는 MD5라는 메소드를 사용했기에 바이너리 코드로 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등록된 이메일로 사인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즉시 다른 이메일을 사용하라는 토스트 메시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인업이 된 후에는 텍스트 필드에 정보들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잠시 위로 올라가서 모든 사인업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사인업 सक्세스풀리 메시지가 뜬 후에 텍스트 필드에 있는 정보들이 사라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스트 메시지 아래서 setState 메소드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각 컨트롤러의 클리어 메서드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컴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을 붙여 주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사용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사인업 성공을 보여주는 토스트 메시지가 뜬 후에 곧바로 텍스트 필드에 정보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강의에서 만든 앱이 실행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땐 특히 데이터 테이블명 등의 키네임 관련 오타 여부와 쿼리 문상의 싱글 또는 더블 코트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인업을 시도했는데 에러 메시지가 뜰 경우 대부분 여기에서 그 원인이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